팬데믹 이후 연준은 엄청난 규모의 달러를 시중에 뿌려왔고 지금도 한 달에 8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면서 시중에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린 돈과 백신 보급을 기반으로 한 경기 회복으로 인하여 원자재의 대표격인 구리 가격과 곡물의 대표격인 옥수수 가격이 최근 1년 동안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재료의 가격 상승은 생산자 물가 상승을 불러오고 원가 상승을 못 견디는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면서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물가 상승은 곧 경기 과열을 의미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유동성 속도 조절을 의미하는 테이퍼링이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걱정할 만한 수준인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오늘은 본격화된 인플레이션, 국채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에 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5월 12일에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인 3.6% 증가를 상회하는 4.2%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월 대비 수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라? 물가 상승이 생각보다 심각하잖아. 이거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날 성장을 상징하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2.67%나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주는 저금리를 바탕으로 쭉 상승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기술주의 약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6월 10일 저녁 9시 30분 한국 시각 기준입니다. 이때 미국의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만약에 미국의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게 된다면 한 달 전처럼 이렇게 나스닥 폭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설명드리기 전에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세계는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하면 미국에서도 급등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실은 하루 전 6월 9일 중국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 두 개가 발표됐습니다. 6월 9일 중국에서 발표된 5월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인 8.5% 상승을 넘어서 9.0%로 나왔습니다. 이건 역시 전년 동월 대비 수치입니다. 서프라이즈 수치죠. 생각보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심했다, 물가 상승 압박이 심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중국의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인 1.6% 상승보다 조금 미달된 1.3%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급등했지만 이러한 생산자 물가 지수의 상승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진 않았다, 소비자에게는 전가되지 않았다, 생각보다 물가 상승이 크게 나오진 않았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6월 9일 0.05%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것은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물가 상승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경기 회복을 나타내는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위로 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중국의 상해 지수를 보겠습니다. 중국의 상해 지수는 6월 9일 0.3%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고 시장은 이를 악재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미국의 경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지금 미국의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2% 증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될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7%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4.7%나 4.5%, 4.3% 요 정도만 발표되어도 크게 악재가 되진 않을 거라 봐요. 그런데 만약에 5%, 6%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니야?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파란색 10년물 국채금리와 빨간색 기대 인플레이션을 정리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물가 연동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물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대 인플레이션이 쭉 상승하다가 5월 중순쯤 4월달 연준회의 의사록이 공개된 그 이후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를 잘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피크를 찍고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한다,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논의는 당장이 아니라 8월달 잭슨홀 미팅 혹은 9월 연준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떨어지고 있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란색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명목금리라고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실질금리는 파란색 빼기 빨간색, 명목금리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 이렇게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경제가 무너지고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해서 파란색 빼기 빨간색, 즉 시중의 실질금리는 늘 마이너스 금리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주식과 부동산에 꾸준히 투자를 해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경제가 회복되자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실질 금리의 마이너스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모친 부분을 보시면 이때 이 둘의 차이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때 시장에서는 나스닥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가 주로 포진된 다우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볼까요? 지금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주춤거리고 있고 명목 금리를 나타내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즉 둘의 차이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조금 늘었나? 아니면은 둘의 차이가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나스닥 기술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1.5% 아래로 뚝 떨어지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간 결론을 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번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지금 이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채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달러 인덱스까지 봐야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달러 인덱스를 볼까요? 국채금리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좀처럼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만 해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90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시장에서는 무슨 악재가 있었을까요? 지금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도중에 달러 인덱스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 때문에 달러가 오른 것 같진 않고요. 무언가 시장에 악재가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가 오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한번 중국과 한판 승부를 벌이려고 한 것 같아요. 이게 어젠가 그저께 나온 뉴스인데 바이든 정부에서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전략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중국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러 인덱스를 어느 정도 높이는 요소로 작용은 하긴 할 것이라 봅니다. 물론 달러 인덱스의 지속적인 반등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세, 연준의 돈 풀기 이런 것들과 복합적으로 생각하긴 해야 될 것이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지 시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인지할지 이것을 조금 더 체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페루 정치 리스크 고조, 구리아 아연, 납 광산 공급 불확실성 확대라는 제목의 레포트입니다. 페루에서 최근 대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두 후보 간의 득표율이 50.27대 49.73으로서 한 후보가 근소하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페루 대통령 당선인은 통신 분야 국유화를 골자로 한 개헌 추진, 외투기업 수익의 70% 이상을 페루에 재투자하는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루의 신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원자재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네요. 페루는 칠레에 이은 세계 2위 구리 광산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아연납 광산 부문에는 세계 최대 수출국이죠. 그래서 이러한 나라가 만약에 수출을 줄이게 된다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예상보다 더 오르냐 덜 오르냐 이런 문제가 남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민감주뿐만 아니라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가 고루고루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